네,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모신 네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이종훈 시사평론가,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부소장, 고은희 변호사,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다행히 오늘 오후부터는 좀 다소 풀린다고는 하는데 아직 좀 추운 것 같습니다. 제주공항에 아직 많은 분들이 좀 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좀 사태를 키운 게 저가항공사의 묻지마식 대기 시스템이 아마 제주공항에서 대기한 사람들에게 더 불편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게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항공을 접수한 대로 우리가 이제 항공이 뜨게 되면 문자 메시지를 주겠다 하고 보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항에서 노숙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저가항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런 걸 아예 하지를 않고 있고 그냥 대기를 해라라고 하니까는 비행기가 언제 뜨는지 모르고 내 차례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80대 노인분도 계셨거든요. 예. 계속 그곳에서 노숙하고 대비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매뉴얼을 이렇게 갖춰지지 않은 게 아니라 갖출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문자 네. 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거는. 그래서 좀 저비용 항공사 측에서는 이 비행기의 비용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안전이라던가 후속 조치를 좀 제대로 매뉴얼을 갖춰야 될 거로 생각이 드네요. 계속해서 저가항공사 요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 같은 경우 사실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또 이런 문제가 있었네요. 더더군다나 사실 섬이라는 특성상 여름에는 또 태풍 오고 그러면은 이렇게 비행기 못 뜨고 이런 일이 종종 있을 텐데 사실상 천재지변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한 1,700여 명이 대기를 하는데 어떤 나눠줄 구호품이 없었다고 하던데 그 부분에서도 비상 대응 체계가 좀 구멍이 난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주 국제공항이죠. 예, 제주국제공항뿐만 아니고 네. 특별자치도 차원에서도 좀 개입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약간 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했으면 중앙정부에도 이건 요청을 했어야 될 사안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닌 그런 상황이고 또 어찌됐건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저가항공사 책임도 큰데 저가항공사 책임을 묻기 이전에 일단 상황이 발생한 상태에서는 빨리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면 어찌됐건 관광객도 제가 보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책임을 상당 부분 거기 계시는 동안은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네. 사실은 원희룡 지사가 좀 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더라면 네. 오히려 이미지를 굉장히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인데 좀 네네. 놓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저가항공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찌됐건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하도록 감시 감독을 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역할이 제대로 결국 안 됐다는 것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런 비상 대비 계획 이런 것들은 갖추도록 좀 개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32년 만에 이제 한파고 폭설이다 보니까는 네. 제주공항도 천재지변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책임을 지지 않을 수는 있는데 네네. 이게 사실은 섬이라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항이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 자주 있었는데 네. 이렇게 언제든지 공항에 노숙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거에 대한 시스템은 미리 갖춰놔야 한다고 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천재지변으로 책임을 못 묻는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미리 결항된다라는 걸 사전 고지를 제대로 안 했다라는 문제. 이 부분만 제대로 고지를 했어도 승객이 지금처럼 고통을 겪질 않거든요. 네. 그다음에 후속 조치로 예를 들면 공항에서 노숙을 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이 정비가 제대로 안 된 거거든요. 이렇게 사전 고지를 안 하거나 후속 조치를 제대로 안 한 부분에 대한 피해 배상은 별도로 물을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천재지변 자체에 대해서 한 피해는 물 수가 없지만 네. 예를 들면 아까 같이 80대 노인도 있을 수가 예. 있는데 이곳에서 노숙을 하다 굉장히 질병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분명.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보면은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80대 노인 같은 경우도 밤샘 거기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추웠지 않습니까? 근데 공항공사의 대책이 참 허술했던 것 같아요. 공항 매점이나 식당 매출 이런 거 우려하면서 어떤 구호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대처를 좀 잘못했고 난방비 문제도 난방비가 더 나올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대응 면피성 발언을 해서 논란을 좀 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천재지변에 인재가 더 겹치는 격이죠. 그래서 총체적인 문제는 각 몇십 년 만에 최악의 천재지변 매일 발생하면 천재지변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가 있는데 초동의 국민안전처는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국민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 예. 그래서 17일 날 분명히 기상청에서 산간 지역과 제주 지역에 폭설주의 기상특보 예보를 내렸고 예. 23일 날 첫 폭설이 내리기 시작해서 25일 날 거의 마비가 되고 마비된 상황이 발생했는데 네.
국토부가 나서서 그 마비된 이후에 빨리 제설을 하고 공항을 그 정편을 해서 신속하게 대응한 것, 하늘길을 생각보다 빨리 여는 거에 대해서 잘한 것인데 네. 이 기상청의 일기 예보와 그리고 공항공사를 관리 통제하는 국토부 그리고 제주도에서의 유기적인 대책들이 네. 긴밀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네. 특히나 이럴 대목에서 국민안전처의 필요성에 대해서 도대체 국민안전처를 무엇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원희룡 지사도 25일 돼서야 그 국토부 장관과 그 전화 화상 통화를 하면서 피해 실태를 주고받는 등 예. 그리고 제주도가 제일 내세운 대책이 빵을 정도 나눠주는 정도로 네. 그치고 그 피해 그 여객기 출항하지 못해서 그 묶여 있는 승객들에게 25일이 돼서야 하늘길이 막 개통이 되고 나서야 숙박이라던가 예. 셔틀버스 지원이라던가 이게 뒤늦게 대응하는 네. 그런 문제가 보여서 아마도 좀 국민안전처가 나서서 이런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차제에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하나 아쉬운 부분은 이 공항공사가 사실 그렇게 책임을 면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응을 미흡하게 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김석기 전 사장이 4.13 총선을 나가시면서 임기를 못 채우고 나가고 그 자리가 비어 있다 보니까 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고 앞으로 공사나 이런 쪽에도 총선 대비용으로 이렇게 사람이 빠져나가는 거를 예. 대비해서 그 전문직을 갖춘 인원이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멍이 생긴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부분도 있겠군요. 네. 또 하나는 그래도 천만 다행인 게 천재지변이라고는 하지만 참 다행인 게 그 상황에서 뭐 일부는 뭐 택시 요금도 비싸게 받고 렌트카도 더 비싸게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제주도민들이 굉장히 십시일반 많이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SNS를 통해서도 또 뭐 집을 숙소로 내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사실 뭐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제주도의 인상 좀 뭐 네. 정부의 대응 부족했지만 나쁘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제주도 하면 관광지라서 물가도 싸고 뭐 바가지도 씌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네. 이번에 32년 만에 최대 폭설에서 모든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갇힌 상황에서 예. 제주도민들의 인심은 정말 훈훈했던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뭐 들리는 이야기로 보면 자신의 집을 일부러 그 뭡니까 내주고 또 네. 페이스북에다가 또 자신의 집을 열려 있으니까 와라. 그것도 그래, 무료로요? 예, 무료로 네.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사실은 지금 그 제주도민들 입장에서도 보면 32년 만에 최대 폭설이 왔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가 지금 나다니기가 쉽지 않고 그렇죠. 생필품도 부족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떠나온 분들에게 먼저 손길을 내미는 이 살아있는 이 민심이 이 제주도민들의 그 오래된 전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역시나 이번에도 여러 가지 구멍 생긴 것들을 또 도민들이 이렇게 좀 채운 부분이 좀 있었는데 공항 관련 소식도 하나 좀 살펴볼게요.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인 남녀가 새벽 시간 출국장 잠금 장치를 부수고요. 입국했다가 나흘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당국은 미입국 사실을 이튿날이 돼서야 파악을 했는데 우리나라 제1회 관문인 인천공항의 보안이 그대로 뻥 뚫린 겁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 테러 방지법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구멍이 났다 이러면서 사실상 IS 테러들 잇따르면서 경계 강화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1회 관문인 공항이 뚫렸다.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저희 나라는 지금 이제 테러 방지법도 통과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사람들이 테러범이었으면 어땠을까? 네. 정말 그 상상을 하면 끔찍할 정도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출국장 검색대를 이 말씀하신 이 경유를 하려고 내린 분들이 통과를 했고 네. 그다음에 또 다시 출국장 거쳐서 탑승구에 잠금 장치를 풀고 다녔다가 예. 또 더 재밌는 거는 이거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이제 대한항공에서 바로 이 경유를 하기로 한 사람이 안 탔다고 네. 신고를 했는데 한국공항공사에는 그 다음 날에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의 이분들이 43시간을 돌아다녔다는 점에서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사람들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에 처했을까를 생각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작은 부분에 대한 실수가 없어야 큰 부분에 대한 큰 문제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요.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어디 몰래 뭐라도 좀 심어놨다면 굉장히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황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새해 초에 수화물 대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사실 통제가 안 되는 상황으로 정말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이런 상황이 좀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테러 방지법 백날 제정하면 뭐 합니까? 현장에서 이게 집행이 안 되면 다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도 뭐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게 아닌데 이렇게 뚫려 버렸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테러범이 국내에 잠입하려고 했다면 이분들보다 훨씬 교묘하게 접근을 했겠죠. 그럼 보나마나 뚫렸을 가능성이 그렇죠. 굉장히 높은 거란 말이죠. 자, 이게 좀 심각한데 네.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좀 책임이 상당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아, 예. 조금 전에도 이제 그 인천 제주공항 제주공항 사태 사태 이제 나왔는데 이게 다 연결이 지금 돼 있단 말입니다. 공항공사 사장께서 출마하신다고 그만두셨어요.
자, 어떻습니까? 인천국제공항 사장님도 그만두셨어요. 출마하신다고. 공석이 된 겁니다. 계속 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뭐냐면 낙하산 공천 때문에 이게 공사 경영이 좀 엉망이 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이 지금 뭐 이러다가 직격탄 맞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는 예. 거예요. 지금 직무대리 체제로 유지가 된단 말이죠. 예. 자, 그러면 그 전임 사장님은 또 어땠냐? 그 이번에 그만두신, 그러니까 출마하기 위해서 그만두신 분 말고 그 전임 사장님께서도 10개월만 하고 그만두셨어요. 네. 강원지사 출마하신다고. 네네. 그분 보니까 또 이번엔 또 어디 저 관광공사 사장으로 좀 가 계시던데, 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게 되면 이 전문 경영을 해야 되는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에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평가를 높게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계치에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고 거기 근무하는 인력들도 지금 피로도가 너무 누적이 돼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해결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마음들이 다 이 CEO들이 마음에 지금 콩밭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선거밭에 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자, 이런 일들이 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네. 인천국제공항의 그 위상을 다시 재정립하기 위해서라도 네. 전문 경영 시스템을 빨리 좀 구축을 해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왔었고 국제 허브공항으로 좀 자리매김하려면은 이런 식의 시스템은 안 된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지금 계속 잇따라 발생했을 때 어떤 대응이 좀 나올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간추린 소식 듣고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